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유럽의 헝가리 수도는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 중간에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뉴브 강은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올 30일 새벽에 우리 관광객 33명이 탄 유람선이 야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 크루즈선이 추돌했습니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 7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지금 부다페스트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수색 작업에 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 33명, 관광객 30명에다가 그리고 함께 갔던 에스코트 1명, 또 현지 가이드 2명, 한국인 33명, 그리고 현지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35명이 탄 배였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접하는 우리 정부의 사후 조처라든지 대책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는 헝가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맞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첫 번째 모습은 허둥지둥 그것이었습니다. 우선 처음 외교부 당국자의 보고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내용이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첫째 사망자 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고 선박의 배이름도 달랐습니다. 또 사고 인지 시점도 달랐습니다. 처음에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가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8명으로 늘어났다. 또 7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선박 배 이름도 처음에 흐벌레 아나우에서 다시 머메이드 12로 바뀌었다가 다시 흐벌레 아나우로 재정정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인지 시점도 5월 30일 새벽 4시 5분이라 했다가 다시 새벽 5시로 늦춰지는 그런 총극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허둥대고 그리고 당하고 그리고 알맹이 없는 그런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첫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도 정말 우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현실 감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문제는 속도다. 속도니까 빨리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구조팀을 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헝가리가 가까운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근처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직항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직항도 없습니다.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 시점을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물속에서 5분을 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진도 아니고 또 무슨 에어포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실종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그런 지원팀, 또 신원을 파악하는 그런 팀, 이런 팀을 보내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속 대응팀,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오늘 TV뉴스에서 공항을 통해서 헝가리 현지로 가는 그런 신속 대응팀의 모습을 봤습니다. 소방대원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스통이라든지 그런 구조 장비를 아주
가득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지시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자신이 또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새 정부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사고로 다시는 눈물 짓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대책들, 그리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둬야 될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지시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미리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 아주 급하게 갔습니다. 오늘 5월 31일 날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현장에 가서 뭘 논의할 것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헝가리 주재 대사를 책임 반장으로 해서 중앙부서와 연기를 싣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실제 대사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업무에 한번 경험이 있습니까? 단지 영어 통역관으로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전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외교부 장관을 현장에 투입시켰을까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단지 잘하는 것은 영어만 잘합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실제 영어가 통영 국가가 아닙니다. 헝가리 고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지 대사가 더 적임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을 또 보내고, 이런 상황, 이렇게 엉터리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 정말 저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헝가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우리보다 더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도 1000만 명 미만입니다. 또 1949년부터 1989년까지 구소련의 영향력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1989년, 지금은 EU 소속의 국가지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썩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헝가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번 사고의 요인을 볼 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유람선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바로 1949년에 소련에서 건조한 그런 배입니다. 1949년 같으면 6.25 사변 발발 1년 전에 만든 배입니다. 70년이 된 그런 배입니다. 아주 낡고, 그리고 정말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엔진도 헝가리산 엔진인데 이것이 1980년대에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된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낡고 오래된 배, 우리 영사에서 이런 아주 낡고 오래된 배를 값싸게 용선을 한 것입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에 사용됐던, 그때 피해를 봤던 세월호는 1994년에 만들어진 그런 배입니다. 일본 미쯔부시 선박회사에서 만든 배입니다. 설령이 18년 된 그런 배입니다. 이 흐벌레 아노이 배에서는 아주 최신형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낡은 배를 용선해서 관광객에게 그렇게 타도록 했던 참 좋은 여행사.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 가운데 5번째 여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 2018년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어떤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상을 볼 때 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고 날 때 왜
허둥지둥 난리를 펴는 것인지, 이 일자리 어떤 기업상은 또 문재인이 최근에 말썽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 기획사 YG에도 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공인해서 주는 이런 상을 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 내용을 보면 아주 낡고 그리고 골동품 같은 배를 빌려서 우리 귀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관광객, 이런 악조건의 상이 좋지 않는 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70년이나 된 소련배, 이 소련배에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를 해서 그렇게 승선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70년 된 배라고 그러면 어떤 안전적인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악천후의 그런 기상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에스코트라든지 어떻게 자신의 귀중한 손님인 관광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에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배를 처음 탄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탔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이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구명조끼가 없느냐? 그런데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그렇게 아주 불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귀중한 생명을 치렀던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또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염상을 받습니까? 우리 정부로부터 문재인으로부터 어떻게 어떤 기업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무런 것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헝가리에서 발생했다. 이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사후 조치라든지 그리고 보호 대책이라든지 사고만 터졌지 제대로 수습도 못하는 이런 험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허둥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저는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가슴이 떨립니다. 실제 돌아오신 7분, 30명 가운데 거기 여행사 직원이라든지 현지 가이드를 빼고 30명 가운데 7명만 지금 구조된 상태입니다. 23명의 생명이 실종이라고 하지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이어질지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낚싯배, 얼마 전에 낚싯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도중에 묵념을 올리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불이 나고 또 산불이 터지고 또 해난사고 나고 그런데 제대로 수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허둥대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하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이런 것에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부가 싫습니다.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좀 더 주막 가편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에 좀 더 노력하십시오. 자기 한 말대로 더 이상 안전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우리 유람선 침몰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 많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또 이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생채이가 크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